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금융 꿀팁,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대출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가입 활용 시 다음 사항을 꼭 한번 확인하세요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요즘에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또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되는 마이데이터 및 온라인 대출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등 실생활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라는 게 해당 배경이고요. 우선 마이데이터 서비스 보면 서비스 개요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요, 소비자가 전송 요구권을 행사해서 여러 금융회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고요. 소비자는 정보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신용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용해서 사업자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비자에 따라서는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가입해서 원치 않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정보 주체가 있죠. 그리고 마이데이터 앱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회사가 있고 중개기관, 중소형 금융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앱에 이제 정보 송수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데이터 지원 센터, 종합 포털 이쪽으로도 이제 데이터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정보 주체에서 전송 요구 내역, 일괄 조회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마이데이터에 대해 구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여기 있는 그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이용 시 유념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례인데요. 첫 번째 사례, 가입 단계에서 직장인 A씨는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각종 포인트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는 홍보 문구를 보고 포인트 통합 조회 기능을 활용하고 싶어 가입했는데 이것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처음엔요. 유의사항 보면 서비스 가입 전에 서비스 명칭 및 약관명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편리한 측면이 강조된 홍보 문구만을 주목하고요. 서비스 가입 동의 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설명, 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에 제공할 수 있으니 서비스 가입 동의 전에 서비스 명칭 및 약관명을 꼭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약관이나 확인할 때 제대로 확인 안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또한 그런데요. 너무 글이 방대하고 그걸 솔직히 말하면 그 약관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 명칭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사례 두 번째 보면 자영업자 B씨는 이제 신용정보 제공 단계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하면서 조회할 금융회사 지정 시 습관적으로 전체 조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전체 조회하게 되면은 필요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자신의 정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전체 조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어, 필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로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소수죠. 저도 소수입니다. 이 금융회사 외에 여러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보시면 내게 필요한 금융회사 및 항목만 선택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도 추천드리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추천하고 있네요. 전체 조회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소비자는 조회 대상 금융회사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에게 신용정보 제공 시 일부 항목의 제공은 소비자 선택사항이라고 합니다. 상품 구매 정보, 가맹점 및 사업자 등록 정보, 등록번호 정보죠. 적요 또는 거래 메모 정보
등등이 이제 선택사항이라고 하니까요.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서비스 가입 시요 모든 금융회사의 조회에 동의하거나 모든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그냥 모르겠다 하고 모두 조회하기, 전체 조회하기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 3, 해지 단계죠. 가정주부 CC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시 기프티콘 제공. 저도 이제 앱테크를 하다 보니까 뭐 스벅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에 혹해서 할 때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혜택을 받고자 여러 회사 앱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한 이후 사용 빈도가 낮아 해지하고 싶었으나 어떤 앱에서 가입하였는지 기억을 하지 못해 포기. 이게 지금 그게 폐해죠. 너무나 이제 이 기프티콘 제공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회사의 앱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폐해가 일어났는데 유의사항 보면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은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가입 취소는 개별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혹시나 해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 아니면 앱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URI가 있죠.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이라고 해서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URI 직접 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거기 보면 전송 요구 내역 통합조회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을 모두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회하시고 해지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요. 다만 마이데이터 가입 취소, 정보 전송 요구 철회죠. 는 개별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니까요. 결국 정리하자면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에서 조회하고요. 조회된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만약에 가입 취소하고 싶으면 그 마이데이터 등록하신 그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취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대출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서비스 개요 보면 동 서비스는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서요. 소비자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을 비교 추천해주는 서비스로서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 및 금리 등 계약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어 소비자의 탐색 비용이 줄어든 편익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비교 추천 대출 상품의 한계,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요. 실제 대출 실행 주체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시면 온라인 대출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이용 시 유념할 사항인데요.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조회 단계 보면 자영업자 A씨는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출 상품 비교 조회 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 상품만 조회되어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례 2 보면 조회 단계인데요. 직장인 B씨는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갑을 통해서 조회한 대출 조건이 좋지 않아 실망했으나 플랫폼 을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 조회 추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을 조회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이한 것 같습니다. 결과값이요. 유의사항 보면 대출 비교 추천 서비스 플랫폼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휴금융회사 현황을 확인하고 꼭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대출 비교 추천 서비스는 전체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플랫폼이 제휴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에 한해서 비교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플랫폼별로 제휴한 금융회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특정 플랫폼 비교 추천 결과가 이용자 본인에게 최저 금리 또는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 두 번째 심사 단계인데요. 직장인 C씨는 전세자금 융통을 위해서 온라인에서 대출 비교 추천 서비스를 통해 A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로 4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A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 시 대출 가능 금액이 4천만 원에 못 미쳐서요. 전세자금 융통에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보시면 대출 실행 시점의 대출 조건은 비교 그리고 추천 결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대출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이용 시점에 제시되는 금융회사 대출 상품의 금리
한도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점과 대출 계약, 체결 시점 간 금리 차이도 있고요. 실제 대출 심사 시 소비자의 신용 상태, 소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 세 번째, 계약 후인데요. 자영업자 D씨는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출 상품 비교 조회를 거쳐 대출 계약을 맺은 후 온라인 플랫폼의 대출금 지급 시기 확인 및 계약 해지 등을 요청하였으나 고객센터 연결이 쉽지 않았고 어렵게 연결된 후에도 자신들은 대출 계약의 주체가 아니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여 시간만 허비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유의사항 보면 대출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플랫폼은요, 대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 체결권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플랫폼은요. 대출 상품 판매 중개업자이고요. 대출 계약의 당사자는 금융회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출 상품에 대한 상담, 심사, 신청 승인, 여부의 결정, 그리고 실행, 채권 추심, 이자 수취 등의 대출 상품에 대한 제반 업무는 금융회사가 담당하니까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마이데이터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간략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전속 요구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여러 금융회사 등이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소비자 같은 경우 정보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신용 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사업자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또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에 따라서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가입해서 원치 않는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꼭 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도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데이터의 앱이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개 그런 앱이니까요. 실제로 금융회사나 여기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이 말단 회사에 직접 이제 컨택해서 연락해 보시면 좀 더 해당 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마이데이터 앱에 있는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어느새 토요일이 왔네요. 주말도 행복하시고 기분 좋은 주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